안녕하세요.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이경자 최원혁 교수의 연구, 신화, 전설, 민담의 역사적 존재 양상 검토. 이거 정말 흥미롭던데요. 혹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듣던 단군 신화나 춘향전 같은 이야기들 있잖아요. 이런 게 한때는 서구적인 관점에서 보면 좀 미숙하다, 심지어 낡었다, 이런 평가를 받았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 살펴볼 이 연구는 바로 그 지점에서 상당히 도발적인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류의 성공 배경하고 이걸 연결해서 보는데 한국 고유의 가치를 아주 새롭게 보더라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 연구가 말하는 핵심 가치, 이름은 좀 어려운데 입체 순환적 공감주의, 이게 대체 뭔지, 그리고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죠. 자, 한번 풀어볼까요? 네, 이 연구 출발점 자체가 되게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서사들이 종종 서구 신화랑 비교되면서 좀 부정적으로 평가받았던 점, 이걸 먼저 짚고 넘어가거든요. 예를 들면 서양 신화에는 아버지를 죽이는 그런 모티프가 많은데 우리 신화엔 그게 없으니까 이건 독립성이 부족하다, 미성숙하다 이렇게 해석하려는 시각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삼강오륜 같은 전통 가치는 그냥 이건 낡고 수직적인 거다 이렇게 치부되기도 했었죠.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 부친 사례의 부재나 삼강오륜 같은 특징들, 이게 사실은 서구의 어떤 이성, 개인, 경쟁 중심 가치와는 다른 우리만의 독특한 가치, 그러니까 입체 순환적 공감주의를 보여준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군요. 와, 이거 정말 생각의 전환인데요. 맞습니다. 여기서 입체순환적 공감주의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요. 풀어보면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이걸 정면으로 꽝 부딪혀서 풀기보다는 좀 우회하거나 아니면 제3의 길을 찾는 경향, 그리고 관계 속에서 조화나 균형을 중시하는 거, 이걸 입체성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문제를 딱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관계 속에서 입체적으로 본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모든 것이 연결돼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세계관, 이건 순환성이고요. 이 모든 걸 아우르는 깊은 공감 능력, 이걸 다 합쳐서 부르는 개념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관계를 깨뜨리지 않고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는 그런 지혜랄까요? 아, 개념이 좀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겠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 이야기 속 인물들은 이걸 어떻게 보여줬을까요? 가장 유명한 단군 신화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환웅이 아버지 환인이랑 직접적인 갈등 없이 그냥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곰과 호랑이라는 어떻게 보면 수평적인 경쟁 속에서 웅렬한 결합해서 단군이 태어나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아버지와의 수직적 갈등을 보면 대결이 아니라 분리, 그러니까 이주죠. 그리고 새로운 관계 형성, 웅녀와의 결합으로 해결하잖아요. 연구에서는 이걸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가 만나서 어떤 입체적인 균형을 이루는 과정으로 봐요. 즉, 부친살의 부재는 약한 게 아니라 오히려 공감을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는 다른 방식의 힘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주몽신화나 홍길동전도 비슷해요. 아버지를 해치지 않죠. 오히려 효나 충 같은 관계적 가치를 지키면서 고구려 건국이나 율도국 건절 같은 새로운 길을 찾아서 기존 질서와의 관계를 다시 만들어가잖아요. 아, 그러니까 아버지를 피해서 떠난다는 게 그냥 소극적으로 도망친 게 아니라 관계는 지키면서 새로운 해법을 찾는 어찌 보면 더 적극적인 방식일 수 있다 이런 거군요. 그럼 춘향전이나 심청전에서 강조되는 그 삼강오류가 이것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냥 낡은 복종 이런 개념이 아니라 공감을 바탕으로 한 관계 속에서 자기 주체성을 지키고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힘. 이렇게 다시 볼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심지어 이 연구는 아기장수설화나 바리공주설화처럼 좀 비극적으로 끝나는 이야기들에도 주목하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이 성공이나 이익보다는 관계 그 자체, 또 정체성 자체를 더 중시하는 가치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실패할 줄 알면서도 어떤 공감 때문에 행동하는 모습들, 이게 바로 이익이나 합리성보다 관계와 공감을 우선시하는 입체순환적 공감주의의 또 다른 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듣고 보니까 왜 그 대장금 같은 드라마가 세계적으로 그렇게 큰 공감을 얻었는지 알 것도 같아요. 주인공이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막 정면으로 부딪혀 깨기보다는 지혜랑 관계를 통해서 어려움을 헤쳐나가잖아요. 연구에서도 이런 서사 방식이 한류 콘텐츠 매력 중 하나라고 보는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연구에서는 바로 이런 갈등 해결 방식, 그리고 관계 중심의 서사가 서구 시청자들에게는 좀 신선하게 다가오면서 깊은 공감을 이끌어냈고, 이게 한류 성공의 중요한 동력 중 하나일 수 있다고 분석해요. 그러니까 승자와 패자만 남는 예로섬 게임이 아니라
뭐랄까, 공존과 조화를 찾는 제3의 길에 대한 가능성, 이걸 보여준다는 거죠. 결국 우리 오래된 이야기들 속에는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서구적인 개인주의나 경쟁 논리하고는 다른 관계와 공존을 중시하는 우리 고유의 문제 해결 방식, 그리고 세계관, 그러니까 하나의 지혜가 담겨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이 연구는 입체 순환적 공감주의가 어쩌면 현대 사회의 복잡한 갈등을 푸는데 새로운 영감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시사합니다. 꼭 정면으로 부딪혀서 깨트려야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입장을 공감하면서 함께 살 길을 찾는 방식, 여기에 대한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오늘은 한국의 신화, 전설, 민담 속에 숨겨진 입체 순환적 공감주의라는 아주 흥미로운 렌즈로 우리 이야기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갈등을 좀 우회하고 관계의 조화를 중시하고 또 깊은 공감을 통해서 균형점을 찾아가려는 경향, 이것이 우리 서사의 오랜 특징이자 독특한 가치라는 분석이었죠. 이런 가치관이 오늘날 당신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어쩌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면서 추구해온 어떤 서구적인 합리성이나 경쟁 논리, 이런 것 외에 우리 안에도 세상을 이해하고 또 당면한 문제들을 풀어가는 또 다른 지혜가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관계와 공존을 모색하는 방식이요. 이 질문을 오늘 저희 탐구의 마지막 여운으로 남겨봅니다.